결론부터 말하자면 미국은 한국의 차세대 첨단 전투기 사업에 전폭 협조하고 최대한 지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방법이 미국의 국익에 아주 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왜 그런지 지금부터 이야기를 풀어볼까요? 이어서 말씀드리자면 미국은 현재 사실상의 주적이라 할 수 있는 중국의 방위 산업을 견제하기 위해서라도 한국에 적극 협력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중국을 견제하는데 왜 한국의 전투기 시장을 밀어줘야 하지? 라고 생각하신다면 영상을 끝까지 들으시면 금방 공감하게 되시리라 봅니다. 전 세계 방위 산업 분야에서 전투용 항공기는 미국과 러시아의 양분구도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당분간은 미국 독주 체제가 될 듯합니다. 러시아 무기의 평판이 요새 썩 좋은 것 같지가 않네요. 러시아의 전투기 경쟁력을 추켜 세우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드러난 러시아 무기의 평판이 그다지 좋지가 않습니다. 기대치와 현실 수준의 괴리로 인해 추후 시장 개척에서 아마도 러시아산 전투기는 좀 불리하게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렇게 되면 미국의 첨단 기술과 기술용 압력은 의심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미국 독주로 가는데 뭐가 문제냐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미국이 무기를 잘 만든다는 사실과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실제 미국 무기를 모두 구매하냐는 완전 별개의 문제입니다. 아무리 미국 무기가 좋더라도 여러 정치적인 문제 내지 경제적인 변수가 작동하기에 사고 싶어도 못 사는 경우가 언제든지 늘 상존합니다. 현재도 미국 무기가 매우 좋음에도 프랑스 라팔 전투기가 여기저기서 승전보를 올리고 있죠. 그리펜 전투기를 구매하는 나라들도 미국 무기가 나빠서 사는 건 아닙니다. 심지어 중국산 전투기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미얀마, 아프리카의 국가들을 통해 실제 판매가 되거나 구매 협상이 활발히 진행 중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분명 알아야 할 것은 미국 전투기 수준은 세계 최고라 하더라도 미국 무기를 안 사는 나라의 입장을 분석해봐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에는 미국과 좋지 않은 외교 관계가 한몫하는 나라도 있고 너무 비싸서 못 사는 나라도 있습니다. 또 납기 준수가 잘 안 되는 건 악명이 높을 정도입니다. 최근 폴란드에서 한국산 FA-50을 48대나 구입해서 센세이션을 일으켰는데요. 실제 폴란드는 미국의 F-16 전투기를 강력히 희망했음에도 미국의 뜨뜻미지근한 협상 입장과 납기 준수에 대한 확신이 없기에 사실상 구매가 어렵다고 생각하여 한국산 무기로 전격 전환한 사례입니다. 그럼 가정해볼까요? 만약 폴란드에 한국이 만든 FA-50이란 선택지가 없었다면 폴란드는 어떤 의사결정을 했을까요? 그나마 폴란드는 미국과 사이가 좋은 나토 회원국이기에 망정이지 미국이 싫으면 그만이 나라도 많습니다. 대표적인 나라가 브라질 같은 나라죠. 그냥 프랑스산 라팔 사버립니다. 이건 많은 중동 국가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최근 사우디아라비아가 중국과 관계가 너무 좋아지니 미국에서 견제하는 모습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더구나 은근히 반미 정서를 가진 국가였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물론 눈치는 보이겠지만 정치적인 여러 문제로 덜컥 중국산 무기를 살 수도 있는 겁니다. 성능이 안 좋은 건 독재 형태를 가진 국가일수록 문제가 안 됩니다. 이건 정치의 문제니까요. 나중에 후회하더라도 정치인들에겐 당장의 이익이 중요하기에 장기적인 시각을 고려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시 말해 전통의 러시아산 무기 시장이 역사적 뒤안길로 간다 하더라도 미국이 넋놓고 있으면 중국이라는 신흥 무기 공급 국가를 키워주게 되는 꼴입니다. 물론 현재 알려진 바로는 중국산 무기의 성능이 문제를 일으키고 평판이 썩 좋지는 않다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현재의 이야기입니다. 현재의 중국산 무기의 성능이 10년 뒤에도 20년 뒤에도 조롱거리로 남아있을까요?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하던데 고심 끝에 주문한 한 대가 두 대가 되고 두 대가 세 대가 되고 그러다가 10대, 100대, 1000대 이러다 보면 언젠가 미국과 중국이 세계 전투기 시장을 양분할 수도 있는 겁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나오는 거죠. 더구나 중국은 우주항공 분야에서 이미 강국입니다. 언제 어디서 따라올지는 알 수 없는 노릇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중국산 무기가 여기저기 깔리면 중국 방위 산업은 차곡차곡 알토란 같은 자본도 축적할 테지만 한번 구매한 전투기 플랫폼에서 지속적인 후속기 구매가 발생할 수밖에 없기에 중국산 무기는 점점 인기가 많아지겠죠. 다시 한번 높아심에 말씀드리면 여전히 중국산 무기의 신뢰 저하를 꼽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런 식으로 친다면 한국산 무기가 불과 10년 전만 하더라도 이렇게 잘 나가게 될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따라서 러시아 빠진 전투기 시장에 중국이 치고 들어오면 미국 입장에서는 오히려 더 불리한 상황이 전개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부터 오늘의 핵심을 이야기할 시간이 왔네요. 바로 이 틈새를 한국 전투기가 끼어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한국이란 나라가 굉장히 특이한 나라인데요. 이게 살다 보면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여기저기서 그다지 미움 안 받고 사는 캐릭터인데 심지어는 서로 앙숙인 사람들 사이에서도 신기하게 모두와 같이 친하게 지내면서 딱히 누구 편을 안 들어줘도 미움을 안 받는 캐릭터 말이죠. 한국이 바로 그런 나라입니다. 현재 한국은 러시아 눈치를 보느라 우크라이나에 공격용 무기도 공급 못하는 입장인데 다른 한편으로는 폴란드의 러시아와 싸워서 이기고 무찌를 하고
K9 자주포의 K2 전차, 또 FA-50 전투기 등을 팔아치우는 나라입니다. 지금은 그 주변국들도 러시아와 싸울 항공무기를 사려고 아주 적극적으로 우리나라에 러브콜을 보내고 있습니다. 러시아에 대적하기 위해 유럽의 많은 국가들이 한국산 무기 구매를 타진하지만 막상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직접적인 공격용 군사무기 원조만 없다면 크게 문제를 삼고 있지 않습니다. 지난 2022년 9월에 있었던 DX코리아 현장에서는 러시아와 싸울 무기를 사려고 많은 나라 군 관계자들이 한국산 무기 전시회에 왔는데 막상 러시아 군인들도 와서 그 전시회를 같이 보고 가는 진풍경이 펼쳐지기도 했죠. 이게 가능한 나라가 몇 안 될 것 같은데 신기하게 우리나라가 그다지 미움을 안 받습니다. 가령 인도네시아와 호주도 일종의 심리적 앙숙 사이인데요. 그런데 두 양국 사이에서 각각 전투기와 자주포를 공급할 정도로 신기하게 미움을 안 받습니다. 이게 간단한 문제인 것 같지만 굉장히 특별한 현상입니다. 상식적으로 나와 앙숙인 나라에 무기를 공급하면 사이가 틀어지기 마련인데 한국은 묘하게도 상호 적대적인 나라 모두의 무기를 잘만 팝니다. 전통적으로 반미 정서가 강하고 중국 텃밭인 아프리카에도 점점 많은 무기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대표적인 친미국가이기 때문에 미움을 받을 만하지만 기가 막히게 밉상이 아니란 거죠. 미국 무기는 차마 쓰기 싫고 그렇다고 중국 무기를 사면 미국한테 미움받을 것 같고 에이 그나마 가성비 좋은 한국산 무기나 사자? 그런데 가성비 끝내준다. 중국 것보다 품질이 좋네? 이렇게 결정하는 게 이제 흔한 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분위기를 충분히 감안하건대 만일 미국 입장에서 한국을 키워주면 우리 시장 갉아먹는다고 걱정하는 미국 정치인이 있다면 정말 분위기 파악 못하는 거죠. 미국이 그렇게 싫어하는 중국. 그 중국 전력의 핵심인 전투형 항공기 분야가 세계로 진출하려 원대한 계획을 세우는 단계에서 한국의 FA-50과 KF-21 보람의 전투기가 시장을 잠식하게 되면 그 다음은 답이 나옵니다. 어차피 상대방의 몫을 뺏는 만큼 내 것이 되는 제로섬 시장이기 때문에 한국의 상승은 곧 중국의 시장화가 저해되는 방향으로 간다는 겁니다. 더구나 한국의 FA-50 같은 경우는 지금 흥행 대박조짐입니다. 카이에서도 1000대 판매를 목표로 한다고 하는데 카이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공공기관입니다. 한국의 공직사회가 더구나 준공무원들인 사람들이 그렇게 못 지킬 말들을 막 뻥뻥 내뱉진 않습니다. 못 지키면 책임져야 하는 상황인데도 보안이 지킬만 하니까 그런 말이 나왔겠죠. 한국산 무기가 가성비가 너무 좋아 개발도상국이나 제3세계 국가에서 아주 인기가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신기한 게 미국하고 사이가 안 좋은 나라들도 미국의 혈맹인 한국산 무기를 정치적 리스크 없이 그냥 사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미국과 사이가 좋은 나라는 별도로 말할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FA-50으로 숙달된 조종사는 매우 초단기 교육만으로 F-16을 조종할 수 있습니다. 정비 시스템이나 무장이 호환되는 부분은 강한 매력으로 작용하죠. 이건 미국도 이익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한국의 FA-50을 운용하던 나라는 언제건 보람의 전투기 이외에도 미국의 최첨단 전투기를 운용할 수 있는 여지를 갖게 해줍니다. 혹시라도 재정에 여유가 생기고 미국이 판매를 허락하면 최첨단 미국 전투기를 구매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건데요. 개발도상국 등 각국은 겸사겸사 어차피 너무 고가인 전투기 가격으로 재정도 부족한 데다가 미국도 흔쾌히 공급을 안 하는데 한국제를 사용하면서 추후 미국산 최첨단 전투기를 구매할 기회를 노릴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미국은 잠재적인 수요층을 한국의 FA-50을 통해 확보하는 겁니다. 미국은 한국의 성공으로 말미암아 손 안 대고 코 푸는 격이죠. 중국제 전투기에 대한 선택을 원천 차단하기에 미국 입장에서 손해가 아닙니다. 물론 추후 KF-21 보람의 전투기로 수요가 흘러갈 수 있지만 어차피 미국은 중국산 전투기 시장 형성을 막고 최첨단 6세대 전투기 등으로 승부 보면 되는 문제니까요. 어차피 미국 혼자 다 못 먹는다면 가장 우방국인 한국을 통해서 꼭 먹고 알 먹는 셈이 되는 거죠. 자, 이제 결론이 나옵니다. 미국은 앞으로 한국산 전투기 판매에 최대한 조력하는 방법이 그들의 가장 라이벌이라 할 수 있는 중국 전투기 시장에 세계 잠식을 막는 길입니다. 정말 신기한 건 이 와중에도 한국은 미국의 혈맹이면서 사실 중국과도 사이가 나쁘지 않은 편인지라 중국의 정치인들도 이 현상에 대해 딱히 문제를 삼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 전투기의 성공은 미국의 성공입니다. 미국의 정치인들이 한국 전투기의 시장화를 바라야 하고요. 어차피 가까운 미래에 최첨단 6세대 전투기가 나와도 거의 대부분의 나라는 4세대와 5세대에서 수요를 형성할 테고 한국이 기가 막히게 이 부분을 염두하고 전투기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험 비행 중인 KF-21 보람의 전투기의 형상은 이미 5세대 스텔스 전투기를 염두하고 있습니다. FA-50 업그레이드 버전의 조속한 출시와 KF-21 보람의 등 한국형 전투기 개발의 성공을 기원합니다.